평창 스키장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PC방과 학교 등 지역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야 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기준 때문에 혼란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느라 예산 심의를 제때 하지 못한 원주시 의회가 18일 패회했습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선 꼴찌 성적표까지 받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평창 스키장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PC방과 학교 등 지역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에 걸렸는데요. 평창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해당 스키장은 2.5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무대였던 올림픽 플라자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바뀌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차량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최근 스키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PC방과 학교 등 지역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하자 평창군은 18일 승차 검진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관령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해당 스키장은 20일까지 휴장하고 거리 두기 2.5단계 지침이 적용됩니다. 다시 개장을 해도 입장 인원이 평상시의 3분의 1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가 스키장으로 몰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서울에서 와서 유입이 돼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저희들도 불안한 거지. 스키장 아르바이트생과 고등학생 등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인데다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게다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긴장의 끈을 더욱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잠시 멈추어 주시고 마스크 쓰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평창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요즘은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게 불가능해졌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장 내 음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빵과 같은 식사 대용 메뉴를 함께 먹는 경우 이용이 가능한 곳도 있어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 문 앞에 취식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매장 내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가끔 포장 손님들이 왔다 갈 뿐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2단계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카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능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동의 한 브런치 카페. 매장 곳곳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도 나눕니다. 커피 마셔도 돼요? 아니, 안 돼요. 그러면은 음식 먹으면서는 먹어도 돼요? 네네네. 빵 등을 함께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빵이나 식사 대용 간편식을 취급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 경영난을 겪는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판이라고 그러면 돼요. 지금 억지로 우리가 문 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기 온다고 저기 옮기는 것도 아니라고 따지고는. 카페 취식 금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국민청원도 줄을 잇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사태 진화를 위해 매장 내에서 조리하는 경우만 취식이 가능하다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카페라고 해서 브런치랑 일반점에 혼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은 밥이 식사라는 분이고 어떤 분들은 브런치 빵이 식사라는 사람이 요즘에 연일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형평성 시비까지 붙으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연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해 경증과 무증상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가 이어져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18일을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87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상이 부족해지고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 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졌습니다. 누구를 제외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춘천 생활치료센터.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 등 30여 명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일을 해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최근 전달된 작은 종이에 또다시 힘을 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간 환자의 편지입니다. 아들과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던 확진자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던 의료진들의 헌신 덕에 건강하고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간다며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에 감사의 마음을 빼곡히 담았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거든요. 나름 열악한 상황인데 퇴소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손편지로 감사 편지를 이렇게 써서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근무자들이 서로 돌려보면서 되게 보람 있게. 주민 반발로 치료센터 조성이 무산되는 곳도 있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춘천의 한 마트는 치료센터 내 환자와 종사자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생수와 과자, 라면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도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도움을 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해서 다 동참을 해서 서로 극복을 하는 게 좀 가장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작게나마 좋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18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16개 시군 취약계층을 위해 강원 적십자사에 마스크 50만 장을 기부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자가격리자와 의료진 등을 위한 방역 물품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모두를 힘들게 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희망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릉시 사천면의 한 복지시설에서 50대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시설에 있는 54명의 거주장애인과 종사자 3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집단 격리하고 지역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8일 오후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 대부분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교대 근무자 1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느라 예산 심의를 제때 하지 못한 원주시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18일 패회했습니다. 감투 싸움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도 모자라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선 5등급으로 꼴찌 성적표까지 받아들었는데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예결위원장 자리 싸움으로 파행을 빚던 원주시 의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끝으로 29일 동안 이어진 제22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대의 내년도 원주시 본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자리 다툼으로 예산심의 일정 일주일 중 닷새를 흘려보내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산조사특별위원회가 7일간
그 7일부터 7일간 열리게 돼 있었는데 그 위원장 선출 그 파행 때문에 3일간밖에 열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4차 사회 추경을 빼고 나면 사실상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에 과연 1조 5천억이나 되는 그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원주시 의회는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다소 의회가 잘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 가령 예산결산위원회 같은 파행 사태는 희망찬 내년도에는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원주시 의회는 의장단 선출부터 잡음이 불거지는 등 계속된 논란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위원장 감투 싸움과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으로 올해를 마감한 원주시 의회가 내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사육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가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기관을 총 5곳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춘천 소재 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해 동부와 남부, 중부, 북부 지소까지 총 5곳이 농장 돼지 체열과 이송, 실험실 검사 등 모니터링 정밀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 기관 확대로 시간이 단축돼 양돈 농가들이 도축 출하, 자돈 판매 등을 적기 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유입 차단을 위해 지역 내 30개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또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북과 충남, 경기 등의 가금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조류 독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강원경찰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범 활동을 벌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주요 범죄와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해 경찰력을 취약 장소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근무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진단팀, 정밀 진단을 통해 자위 방범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 3회 이상 음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LH 강원지역본부는 18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주천 학성지구 일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주천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재해 예방뿐 아니라 주민 친수 환경 조성,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부지 개발 등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국토청은 원주천 학성지구 일대에 1,800억 원을 들여 담수 용량 85만 톤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원주시는 향후 친수공간 운영 관리를 맡게 되며 LH는 군부대 유휴부지 개발 시 호수공원과 연계한 조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주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18일 오후 12시 30분쯤 원주시 판부면 근대리에서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11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1명을 고발 조치했고 최근 모니터링 중 적발된 2명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목욕탕을 가기 위해 2시간가량 무단 이탈하거나 개인 용무를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